계신 걸 몰랐네요. 저는 지금 책을 좀 읽고 있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책 소개 포스트를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새로운 책이 출간될 때 사전 연재를 조금 해서 사람들에게 책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책 미리 보기 서비스 같은 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아버님께서 출간하신 책이라고. 책 내용이 매우 흥미로워서 읽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지적이고 과학적인 음주 탐구 생활, 대학 강의 노트에 정리한 깊고 넓은 술 지식. 술 지식이라는 거는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강의 노트가 아닌 다른 곳에 적어 놓는 걸 텐데 말이죠. 제목부터 매우 흥미가 돋아요. 사전 연재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침팬지가 마신 술. 인류의 탄생 이전에도 이미 술이 있었던 것 같다. 야자 와인도 그 중 하나라고 추정된다. 야자수의 수액을 받아두면 저절로 발효되어 굳이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않다. 야자 와인을 판매하는 곳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막걸리와 비슷한 탁한 술이다. 사실 필자는 야자 와인의 시음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맛도 맛이지만 박쥐에서 유래한 인수 공통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다. 이거 뭐냐면 사실은 엄청 재밌는 이야기인데 재밌게 전달하는 법을 모르는 교수님들이 진짜 아까운 농담을 흘리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호흡이에요. 사실 그 지방에서는 야자 와인 술이 매우 흔해요. 제가 먹어봤는데 막걸리와 좀 비슷한 탁한 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드시는 걸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박쥐한테서 올망병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취중 난동에 대해 관대하고 술의 폐해를 덮으려는 경향도 짙다. 그 이유는 진화의 관성에서 찾을 수 있다. 채집사회 유인원에게는 발효된 나무 열매를 잘 먹고도 탈이 없는 편이 경쟁적으로 유리했을 것이다. 근데 사실 지금도 그래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그렇게 술을 잘한대요. 과음이나 집단 음주에 대한 관대함은 현대인의 바람직한 생활 방식은 아니다. 이것도 되게 교수님들 특유의 말투야. 뭔가 엄격하고 엄정하게 딱 구분해가지고 할 말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술을 잘 마시는 개체가 종족 안에서 우월하다는 것은 진화의 굴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술 잘 마시고 많이 마실 필요가 있다는 건 아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가기 싫은 술자리 가서 먹기 싫은 술 마시면서 맞추기 싫은 분위기 맞추고 그럴 때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있으면 항상 했던 생각이죠. 너무 야만적이지 않나?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들이 살던 방식이래. 참. 그렇다면 제가 그 방식과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겸허해지네요. 프롤로그밖에 안 읽었는데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머지 내용은 얼마나 알찰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화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미리 보기 3장 예술적인 누룩에 발효하는 시간. 약주에 담긴 식민지 역사. 약주? 약주는 술의 종류인가? 술의 이름인가? 약주는 술 종류라기보다는 약주를 삼가소서 같은 표현에 등장하는 술을 지칭하는 단어다. 아니에요? 나는 약주란 말이 완고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주세법상 엄연히 술의 분류 항목 중 하나다. 그런 술이 있어요? 주세법에는 전통 누룩의 함량 1%를 기준으로 약주와 청주가 분류된다. 청주는 약주의 하위 개념이어서 약주로 통일하고 전통 누룩의 함량을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좋을 듯. 갑자기 막 사회 제도에 대한 제언을 하시네. 현재 판매되는 순공 약주는 교동법주, 화랑, 국순당, 예담, 한산소곡주, 술샘, 양주장의 감사, 청명주, 세종대왕, 어주 등 가향 약주의 종류는 더 많다. 백세주를 필두로 산사춘, 옥술, 벌떡술, 계룡백일주, 독고의 눈물 등 술에 넣을 수 있는 첨가물을 모두 넣어 순곡주보다 종류가 많다. 이게 다 약주구나. 일제강점기 땐 주류제조 면허 때문에 집마다 빚던 가양주의 제조는 금지됐다. 좀 그래프가 충격적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몇 년이야? 1932년의 기록인데 아주 납작하게 1픽셀 정도 바가 있어요. 한 개소가 지금 면허를 갖고 있었다. 이 시절에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와,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몰랐던 것 같기도 한 술 얘기들이 잔뜩 나오고 있어서 재밌네요. 약간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네요. 네, 바야흐로 3회로 왔습니다. 오늘이 4일이기 때문에 아직 공개된 게 3회까지밖에 없어요. 술에 취한 새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현상에 대해 아직 갑론을박이 있다고 하네요. 갑론을박도 있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본문 미리 보기. 이런 음주 비행 사고는 한 지역에만 머무는 텃새보다 철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에서 볼 수 있다. 철새인 애기여새는 간이 크다. 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간의 크기가 크다. 너무 교수님이 쓰신 게 너무 보이지 않아요? 딱 준비된 농담인데 각 잡고 자세 잡고 농담 시작 하고 농담 강의록이 아마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애기여새라고 하는 철새가 이런 음주 사고를 겪는다고 합니다. 애기여새는 참 간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간이 크다는 게 용기가 있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간이 큽니다.
뱃속에 간이 크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자꾸 놀리면 안 되는데, 아니 나는 분명히 동물 행동학, 심리학, 사회학이 전반적으로 얽혀있는 그런 인문학 책을 읽고 있는데 왜 저는 자꾸 이걸 쓰신 교수님한테 관심이 가죠? 너무 부끄럽네요. 철새들은 안전한 먹이를 골라 먹고 때 맞춰 이동하는 생존의 법칙을 잘 알고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철새 떼죽음을 두고 지구온난화 영향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나무 열매는 어떻게 저절로 발효되어 알코올을 만들까? 효모균 때문이다. 나무 열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미생물이 많이 붙어 자란다. 기생하던 효모가 과일 껍질에 난 상처를 따라 과육으로 침투하여 빠르게 자란다. 효모는 열매 안에서 과육의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든다. 책을 읽을 때 약간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쫓아가고 그런 식으로 읽을 건 아니고 그냥 쭉 따라가는 편이 낫겠네요.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흥미를 끌었으면 그 대상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들, 사실들, 일화들, 재현이나 결론 같은 멋있는 말, 추가로 뭐 농담 같은 거 넣어주는 이런 구성이 되게 사실은 친절하고 잘 정제된 정보 편집 방식이겠지만,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강의록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 몇 강에 걸친 술과 세계 뭐 이런 교양 강좌가 있어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효모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자연 발효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술을 마셔왔고 이런 걸 자기가 알아서 나중에 정리해야 되는 그런 거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천천히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큰 욕심 없이 읽어나가면 도움이 되는 책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이고 과학적인 음주 탐구 생활의 본문 미리 보기 연재 내용을 현재까지 공개된 걸 전부 다 봤어요. 오히려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 너무 딱딱한 내용을 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술 잘 못 마시는데 너무 내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분들이 한국인에게 필요한 수준에서 이론적으로 술 배우기에 매우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좀 정확히 알고 마시면 좋을 거잖아요. 독서 비슷한 것을 하니까 좀 사람이 교양이 충전된 느낌이 있네요.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아이론맨트 하지 말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